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0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좀 보였고요.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주들의 랠리가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 관련 기사도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심사 마감일인데요. 외신들이 일단 기대감을 모아가던 중에서 SEC가 X 계정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외신들이 이에 대해서 긴급 뉴스로 좀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SEC 갠슬러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좀 부인을 하게 되면서 해킹 해프닝으로 가격이 좀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ETF 승인이 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우리 시장 소식을 좀 보자면 어제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르면 5월 중에 우주항공청이 신설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석유사업법 그리고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도 국회를 함께 통과를 했습니다. 전자를 보자면 친환경 연료산업 이 부분이 좀 고도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후자를 보자면 앞으로 의료 AI 임상시험에 있어서는 식약처 승인 없이도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이달 중에 공포가 될 예정이니까요. 각 섹터별로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 어떤지 먼저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보실 텐데요. 오늘은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0.25% 하락하면서 2,55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오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늘 약보합으로 움직입니다. 87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는 유가 관련주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가 판매가를 낮췄다라는 소식 속에 어제 국제유가가 4%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2% 정도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중동 지역 전쟁이 계속해서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레바논 접경 지역에서 헤즈볼라 고위급 지휘관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숨진 알타윌은 헤즈볼라 지휘관 가운데서는 최고위급이라고 하고요. 헤즈볼라는 이에 대해서 이미 전면전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경 대응을 좀 시사하면서 확전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중동 전쟁이 유가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된다면 이 불확실성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미국 시장 이제 CPI 지수 발표가 내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뭐 미국 시장은 약간 눈치 보기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 오늘 공개 방송이 있는 날이죠. 오늘 공개 방송은 있는 날인데, 좀 작전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 빠져도 급락하거나 지난번에 9월 21일, 22일 그때 제가 현금화라고 했을 때에서는 막 종목들이 30%에서 40% 가까이 빠지는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11월 2일까지 빠졌죠. FOMC까지. 근데 그 정도까지의 큰 타격으로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지금 시장에 많이 조정을 받더라도.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박스권으로 잠깐 조정을 갈지 안 갈지는 이제 내일 CPI 지수 발표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을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는 문제가 아무것도 벌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왜 작전을 잘 세워야 되느냐? 어제도 장마감 공개 방송에서 미국 시장이 여기서 그냥 돌파할 가능성, 이란과 그러니까 일본의 방법과 그 다음에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다시 잠깐 14,000원 쪽 조정받을 때에서 이한. 당연히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시장 움직일 수 있죠.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는 원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정고점 돌파를 단번에 하지를 못하고 밀리게 됐을 때에서는
당연히 IT가 먼저 제일 타격을 받겠죠. 근데 저는 시장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IT는 다시 사면 되는 건데 그 타이밍이 지금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이따가 뭐 공개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거는 이따 공개방송에서 얘기하면 되고, 그럼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 어디가 유리한가라 그러면 지금 잡주들이 잘 갑니다. 그러니까 바닥주 패턴들이 되게 잘 가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먼저 미국 시장부터 먼저 보면서 좀 더 설명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나스닥, 다우존스 차트 보면은 아무것도 나쁜 게 없어요. 지금 뭐 빠지겠다는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미국에서 어제 나온 뉴스가 뭐냐면은 금리 인하를 3월 달에 할 가능성이 90%였는데 65%로 기대감이 하락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뭐 3월 달에 하자 그랬어요. 뭐 5월 달에 하자 그랬어요. 우린 바라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알아서 3월 달에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열심히 빵빠레 올리면서 막 그러더니 갑자기 지금은 기대감 하락이다 하면서 지금 약간 그러니까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슬슬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작전을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올라가고 그냥 올라갈 때는 뭐 3월 달에 하든 5월 달에 하든 뭐 언젠가 하겠지 하면서 뭐 3월 달에 할 거 우리 2월 달에 할 건데 2월 달에 우리 1월 달에 할 건데 우리 금리 인하 100번 할 건데 1000번 할 건데 그러면서 막 펌프질하면서 막 올라간다면 올라갈 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싹 사라지고 금리 뭐 인상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거시기해졌다. 뭐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지금 슬슬 약해질랑 말랑 하려는 기사들이 나오니까 제가 그래서 의심을 하고, 그래서 어제도 혹시나 해서 그래서 IT 섹터의 타이밍은 조금 더 늦춰라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근데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 CPI 지수 발표 나오고 나서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라졌던 것들이 다시 좋게 둔갑을 하면, 그러면 정권 좀 돌파하면 이 모든 걱정들은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냥 그런 것도 그냥 땅에 묻고 그냥 가면 되는데, 만약에 떨어졌을 때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이게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으로 움직일 애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 방송은 이따가 하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일 CPI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미국에서 지금 변곡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그러면 종목들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어제까지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오랜만에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 VR, XR, 뭐 비전 프로, 뭐 이런 이제 안경인데 막 460만 원짜리 뭐 그거 만든다 그래갖고 막 관련주들 막 급등하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서는 요소수 관련주, 히토리 관련주도 막 급등하고, 그 다음에 중동 전쟁 확전 이슈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어제 유가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 자꾸 도발하고 막 그래갖고 지금 뭐 안전지대는 없다, 완충구역은 없다. 그래서 막 서로 막 그런 이제 긴장감 속에서 방산주들도 움직이고 뭐 지금 해서 잡주들이 잘 움직이는 지금 흐름인데, 지수가 박스권을 타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오늘 내일은 미국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 미국 시장 방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작전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만 드릴 거고요. 아직 위험한 건 없습니다. 미국 시장 아직 뭐 빠지거나 그런 건 없고, 나스닥 선물도 제가 아침에는 확인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나스닥 선물도 뭐 그렇게 크게는 안 빠지더라고요. 플러스이기도 하고 마이너스이기도 하고 뭐 크게 빠지는 건 없고, 뭐 지금도 그냥 보합권에 있네요. 나스닥 선물은 좀 전에 빨간색이었는데 지금은 보합 0.00 딱 찍고 있네요. 뭐 다우나 이런 쪽들도 마이너스 0.04, 뭐 0.06, 나스닥은 플러스로 바뀌었는데 0.02. 근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움직이는 나스닥 선물은 거래량이 굉장히 작고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에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거라서 저건 의미가 없는데, 뭐만 의미가 있냐면 갑자기 나스닥 선물이 막 5% 폭등해 있다, 혹은 5% 급락해 있다.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3% 이상 급락해 있거나 급등해 있으면 뭔가 큰 이슈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 시간에서 미국 시장은 다 잠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0.06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얘네들도 뭐 CPI 지수 발표 나와야 움직일 것인데,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잠깐 또 보면은, 자,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그 눈치 본다 그래가지고 뭐 못 가고 있죠. 코스닥도 1% 빠지고, 코스피도 1%는 아니고 0.4% 빠지고 있고, 그래서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업종이 플러스가 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것들은 좀 버틴다는 것들이죠. 어쨌든 CPI 지수 발표가 나오고 나서부터의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작전을 잘 세우면 타격도 적고 단타치기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에너지, 가스 관련주들을 하나를 폐역 종목으로 갖고 나왔는데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내일 있을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의 그 중요한 얘기들은 뭐 내일 이후에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수요일이고 공개 방송이니까 그 앞서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다. 공개 방송 때. 그래서 오늘은 장중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고요.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CPI 지수를 좀 대기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시장 나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한 만큼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좀 맞춰서 대응 전략을 꼼꼼히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장중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좀 챙겨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대성산업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대성산업입니다. 일단 오늘장에서의 흐름 먼저 체크해보면요. 1.1%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입니다. 3,660원 선에서 현재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대성산업 오늘장에서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자, 가스 관련주들이 어제 좀 움직였죠. 오늘도 흥구석유서부터 해서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또 뭐 움직였더라. 일단 바닥에 있다가 이제 이슈가 다 와서 이제 움직이는데 여전히 지금 흥구석유가 강하죠. 대성에너지도 움직이고. 근데 대성산업은 하나도 올라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쟤네들 움직일 때,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거 11월 달에서도 이제 한번 언급하긴 했었는데 다른 애들 막 먼저 움직인 다음에 안 움직여요. 근데 급락도 없어요. 근데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올라간 거 없으니까 공략하기는 좀 만만할 거 바닥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어제도 한번 움직이고 오늘도 또 움직였으니까 2번 갔잖아요. 근데 대성산업 하나도 안 갔고. 근데 11월 달도 그랬어요. 다른 애들 막 움직이고 막 그러다가 하나도 안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손실은 없어요. 막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갑자기 튑니다. 근데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근데 이런 경우가 얘가 좀 잦더라고요. 저번에도 뭐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남들 움직일 때 안 움직이고 있다가 빠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한번 탁 튀고 그렇게 해서 챙겨올 수 있는 타이밍을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다른 애들 순환매로서 한 번은 움직이겠지. 원래 이제 가스 관련주들을 제가 이틀 전에였으니까 월요일 날 공개 방송 이번 주 했을 때에서 에너지 가스 관련주들 한 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움직이는데 지난번 11월 달에서도 한 번 움직였어요. 11월 달 초서부터 이제 중간 사이에 아마 한 번 움직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도 한 번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번에 1월 달에서 한 번 움직이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움직이거든요. 가격 전략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딱 보면 바닥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대성산업입니다. 그동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가지 못하고 좀 바닥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요번에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매수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월 2일과 3일 랩지노믹스 각각 3,950원 그리고 4,1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날은 7% 목표가 달성했고요. 둘째 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월 4일 퍼스텍은 3,290원에 접근해 봤고요. 7%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1월 5일은 성우하이텍 8,880원 말씀해 주셨고요. 0.9%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1월 8일 네이버는 22만 5천 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날 기준으로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1월 9일 제넥신 어제장에서 10,0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0.4%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76.8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어제 저희가 살펴봤던 제넥신 0.4%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제넥신을 드렸었어요. 바닥주라고 말씀드렸죠. 제넥신, 자 바닥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올라간 거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설사 CPI 지수 발표를 내일 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잡히네, 이상한데 안 되겠다. 금리 인상은 안 하겠지만 금리 인하 시기를 더 늦추거나 금리 인상 카드 만지작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상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흔들릴 수 있겠죠, 미국 시장이. 그러면 미국 시장이 좀 빠질 수는 있겠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 금리 인상 카드 안 꺼낸다 그랬는데 그래도 대비는 해야겠다. 만지작 좀 거리겠다. 너네들 한번 혼나봐라 하고 갑자기 막 파월 의장이 안 좋은 매파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흔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크진 않겠지만 뭐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봐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는 좋은 얘기만 나오다가 갑자기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줬다 뺏는 거니까 얼마나 실망하면 시장들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생각은 해야죠. 그래서 CPI 지수 발표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차피 떨어졌다가 다시 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분명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사탕을 줄 거냐 아니면 사탕 줄 테니까 뭔가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 좀 짜증나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차피 줄 건데 그냥 바로 그냥 주면 되는데 그래서 계속 자꾸 얘네들이 말 돌리기를 하는지 그걸 내일 좀 봐야 되는데 예상은 뭐 그냥 CPI 지수 좋게 나와서 그냥 괜찮게 나왔구나. 그러면은 뭐 미국은 역시 소비자 물가 지수 잘 잡히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예상대로 되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는 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정확하게 좀 강하게 좀 얘기가 나오면은 좀 좋을 텐데 어쨌든 이런 경우가 되든 저런 경우가 되든 이렇게 제넥신처럼 바닥에 있는 애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 올라간 게 있어야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잘 튀어요. 요즘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잘 튀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시장 흔들려도 버틸만 합니다. 다른 애들 떨어지는 것보다는 뭐 올라간 게 있어 빠지죠. 한 번도 얘기하지만 올라간 게 있어야 빠지는데 올라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편안하게 지금도 보유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오늘 10,040원까지 올라갔다가 밀렸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불기둥 레이더 종목에서도 에코바이오, 마크로젠 이거 다 제가 아까 전에 장전에 한번 제가 이거 언제 방송에서 얘기했는지를 봤더니 이게 11월 16일, 11월 23일 마크로젠, 에코바이오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게 튑니다. 좀 보여드리면 자 마크로젠 11월 23일 날에 이걸 뽑아갖고 23일 날에 뽑았던 건데 방송은 월요일 날 나갔으니까 27일 날 나갔겠네요. 이때 뽑았던 패턴주였어요. 이게 이때 뽑았던 마크로젠. 그래서 한 이쯤에서 공략이 돼서 오늘까지 어제 상한가 갔었었는데 23%에서 25% 정도 올라온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에코바이오도 이거 두 번이나 이거를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불기둥 레이더, 아침 방송 말고요. 그럼 목요일 날에 녹화 방송에서 월요일 날 나가는 방송인데 목요일 날 종목을 뽑아요. 그래서 에코바이오 11월 16일 날에 급등주 검색기로 뽑혀가지고 불기둥 레이더 종목을 뽑아낸 종목인데 이때 요 자리, 그 다음에 앞서서 요 자리 두 번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를 바닥이잖아요. 차트 이쁘죠. 거리 실리고. 그래서 이걸 뽑았는데 오늘 급등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 있던 애들이 튀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근데 제넥신도 갈 때 되면 갈 겁니다. 갈 때 되면 갈 테니까 그냥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급등 명중 종목 제주 반도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 3개만 살펴볼 건데 제주 반도체 잘 안 빠지죠? 뭐 어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다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들은 예상보다 좀 별로였네. 라서 이제 실망했다고 하죠. 시장에서 실망했다고 그러는데 뭐 앞으로 점점 좋아지는 거니까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뭐 조정받으면 다시 가겠죠. 삼성전자. 어차피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더 가벼운 쪽들을 좋아하니까. 어쨌든 제주 반도체 삼성전자 흔들려도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는 중.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이미 저는 400%와 있는 상태에서는 전 여한이 없다 그랬죠. 이 정도 올라왔으면 800%를 가든 1000% 올라가든 뭐 10,000%를 가든 뭐 400%나 10,000%나 저는 똑같이 봅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고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이제 뭐 이렇게 조정받는 큰 흐름만 없다면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역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이제 자기 혼자 싸우는 거죠. 시장 너는 빠져라. 우리는 올라갈 테니. 뭐 이제 혼자 싸우는 종목이니까. 그래도 5일선 이탈 안 나오면 뭐 조정도 지금 시그널 나오지도 않고 그냥 가져가세요. 보유한 사람들은. 뭐 하나도 안 팔고 갖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많이 팔았죠. 뭐 90%를 팔았든 80%를 팔았든 50%를 팔았든 판 거는 잘한 거고요. 나머지 갖고 가는 거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대신에 단가는 저는 4,300원이겠지만 최소한 이거 10,000원 이하에서 갖고 있는 사람이라 보유하는 거지 10,000원 이상에 산 사람들은 이거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대응하기 어려울걸요. 자, 다음은 제주 반도체 말고 카카오. 자, 대형주. 최근에 이제 네이버도 얘기했었었는데 자, 카카오가 더 올라갔죠, 아까보다. 자, 지금 수익률은 14.4%인데 좀 더 올라갔을 거예요. 더 올라갔어도 어차피 거기서 거긴데 대형주가 그래도 잘 버티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죽을 생각은 없어요. 만약 미국 시장이 CPI 지수 발표났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별로다 해가지고 막 금리 인상 카드 한번 꺼내볼까 뭐 그래가지고 미국 시장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게 저점이 깨져가고 4만 원 깨져가고 나락으로 내려가고 이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뭐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한 절반 정도 조정. 뭐 5만 원으로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죽겠다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텐데 내려오면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럴 일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5만 원으로 내려갈 일은 크진 않지만 만약에 내려오면 그냥 적극 매수하세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이렇게 갖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잘 안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CPI 지수 발표 이후에 떨어진다 한들 다시 올라갈 거라서 그러니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몰라요. 쟤네들이 CPI 지수를 발표하고 나서부터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질 건지 안 만질 건지 기사가 나와봐야 아는 거고 파월 의장이 매파적으로 얘기할지 안 할지 그거를 알아야지, 그렇죠? 뭐 예상은 할 수 있죠. 뭐 그냥 늘 했었던 얘기 하겠죠, 뭐. 정확하게 금리 인하 언제 하겠다 얘기는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거고. 인상 카드는 안 만질 거긴 한데 뭐 고려는 해보겠다 이런 얘기 나올 거고. 뭐 등등 뭐 했던 얘기 또 반복이죠, 뭐. 어쨌든 밀려도 우리나라 시장은 뭐 2,500원만 지지만 해주면 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카카오도 뭐 크게는 안 빠지겠고 그냥 보유자 영역이고 그냥 가져가세요. 흔들리면은 비중 작은 사람은 더 사시면 되고요. 오히려 지금 장에서는 흔들려도 안전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많이 팔았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는 퍼스텍. 퍼스텍. 자, 이건 바닥주. 뭐 제넥신도 바닥주.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애들이 안전합니다. 이거 안전한 종목이죠. 자, 최근에 빅테크이 또 움직였어요. 지금 북한에도 자꾸 막 뭐라고 막 지금 막 북한에서도 뭔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뭐 우리나라 욕하고 있겠죠, 뭐 그러고 있고 점점 이제 대립 관계가 되고 결국은 그래요.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은 안 날 겁니다. 전쟁은 안 나겠지만 이제 저런 이슈들이 계속 있다가 보면 그리고 지금 중동 확전 이슈도 있고. 근데 저는 그 뉴스보다도 더 주목하는 건 빅텍의 거래량입니다. 아무리 뉴스가 나와도요. 거래량도 없고 세력들도 돈 넣고 이렇게 땡기질 않으면 꼼짝을 안 해요. 근데 지금 돈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이슈에 요거를 움직이려는 애들이 한 번은 해먹겠죠. 이렇게 차트가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이슈에 지금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빅텍이 한번 쭉 하고 움직이게 되면 퍼스텍도 한번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제 우주항공청 한국형 나사 그것도 통과가 됐고요. 뭐 예상대로 통과가 됐고 바닥에 있고
그러면 바닥에서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고 올라갈 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가져가세요. 그리고 지금 시장, 미국 시장 흔들리면은 핑계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졌다 아니면 중동 확전 전쟁 때문에 유가가 상승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라 그러면 오히려 이쪽 아이들한테는 전쟁 관련주고 그다음에 드론 관련주고 뭐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 이슈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니까 만만하다는 얘기고 바닥에 있다 보면 흔들려도 크게 안 흔들리니까 그게 일단은 장점입니다. 어쨌든 바닥에 있다가 지금 튀는 게 아까 보여드렸지만 저도 에코바이오를 2번이나 추천했었어요.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언젠가는 가겠지 했는데 가잖아요 이렇게. 마크로젠도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결국 패턴이 만들어진 애들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패턴들도 퍼스텍도 이러고 있다가 이제 거래가 이제 실릴 때가 됐는데 실리면 한 번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어제도 그저께도 움직여가지고 이제 수익에서 왜냐면 워낙 바닥에 샀으니까 뭐 이것에서 여기 자주 11월달 바닥에서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뭐 손실로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고 대부분 다 그러니까 한 10번 추천했나 8번 추천했나 5번 추천했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5번 6번 중에 한 5번은 다 이 가격 밑에서 추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져가기 편안하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표역 종목 대성산업. 자, 대성산업. 아까 느낌이 뭔 느낌이냐면은 에코바이오 느낌이 좀 나요. 에코바이오. 제가 에코바이오 뽑았을 때도 뭐 별거 없어요. 급등했는데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거예요. 거래도 실렸는데 바닥에 있네. 그래서 이거를 얘기했더니 이때 한번 움직였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튀죠. 그리고 이거를 11월 16일 날, 11월 16일 날 이날도 이렇게 뽑았었는데 이날 목요일 날 뽑아서 그때 방송 녹화를 했죠. 이런 종목이 좋다. 이런 종목이 움직인다. 바닥 패턴. 그래서 급등주 레이더 방송은 말 그대로 앞에 급등주가 불기둥 레이더 방송은 그러니까 불기둥이냐 급등주나 같은 의미로 지금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불기둥 레이더 방송은 그런 급등할 수 있는 패턴에 대한 차트를 찾았던 건데 다 보면 바닥에 있는 거 아니면 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바닥 쪽에서 이제 잡았던 거고 대성산업도 비슷하죠. 패턴은 앞에 급등했는데 다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 11월 달에도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다른 애들 다 움직이는데 혼자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올라왔죠. 그리고 엊그저께도 한번 움직이고. 근데 다시 내려왔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만 잡아놓고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이렇게만 10번만 해도 뭐 머리 아프게 삼성전자 안 들어가도 돼요. 뭐 대성산업이 뭐 여러 번 망하겠습니까? 이것도 네임밸류는 있죠. 뭐 하여튼 대성산업 어쨌든 매수 가격은 자, 매수 가격 얘기하지 않았네요. 자, 3,650원 지금 분차트에서 올라간 거 하나도 없으니까 3,650원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지금 흥구석유나 뭐죠?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 자, 대성에너지 차트 보면 대성에너지 이거 한번 움직였잖아요. 지금 바닥 아니잖아요. 이게 한번 떠 있고 그리고 떠 있는 애들이 또 특징이 잘 안 죽어요. 지금 잡주들은 한번 떠 있는 상태에서 또 해먹고 또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바닥에서만 사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도 얘기했었어요. 에너지 관련주들 흥구석유, 뭐 극동유화, 뭐 GSE, 극동유화, 그다음에 뭐 이런 애들 좀 떨어져 있는데 바닥에서 공략하면은 먹을 수 있다. 중앙, 에너비스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먹을 수 있다 해갖고 바닥에서 그 월요일 날 공개 방송 보고 산 사람들은 수익 나고 잘 팔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 얘네들은 그래도 조금 떠 있는 상태고 아직 차트가 죽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얘네들은. 거래도 좋고 중앙에너비스. 근데 얘네 한 번 더 튀면 대성산업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특징을 얘기하지만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쟤를 막 움직일 때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애들이 별로 이슈도 없는데 혼자 움직이거나 꼭 나중에 움직이거나 그래서 대성산업은 아직 바닥에서 안전하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한번 잡아보시라고 오늘 가스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오늘 대성산업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대성산업이고요. 매수가는 3,65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장중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들어와 있는 종목 심텍홀딩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2.5%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3,08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종목명에 홀딩스가 붙어 있어서 알 수 있듯이 심텍에 대한 또 지주 회사기도 합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PCB 제조업체인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굵직한 고객사를 좀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심텍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함께 받아가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3,770원에 매수하셨고 5%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자, 심텍홀딩스 상담하기 앞서서 자, 노란톡방 열어놨으니까 지금 들어오실 수 있고요. 광고쟁이들도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방이동 같은 거 없습니다. 뭐 설마 거기 속아갖고 가시는 분들은 없겠죠. 광고쟁이들이 방이동 한다고 막 그러면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자, 그 공개 방송이 열게 됐을 때에서 이따가 링크 주소를 노란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되고, 그래서 이 광고쟁이들 때문에 방송 끝나면 방을 닫아놓는데 닫아놔도 있잖아요. 이미 광고쟁이들이 게릴라처럼 안에 잠복해 있어요. 그러다가 이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근데 이게 광고쟁이들 잡는 인공지능 로봇이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얘들이 광고 올리면 바로 쳐내고 하는데, 그래요. 어쨌든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에서 이 노란톡방에서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들어오실 수 있다. 자, 그리고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텍홀딩스, 심텍. 자, IT 섹터들은요, 좀 까다로워요. 뭐가 까다로우냐면 미국 시장 나스닥이 움직일 때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강할 때 좋아요. 근데 여태까지 미국 시장이 잘 올라왔죠. 근데 미국 시장이 어제도 그래서 잘 올라와서 아침에는 강했는데 좀 밀렸죠. 근데 요게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움직이려면 나스닥이 여기를 돌파하고 위로 팡팡팡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IT 섹터들은 뒤늦게 사도 돼요. 일주일 뒤에 사도 됩니다. 뭐 2주 뒤에 사야 돼. 2달은 좀 늦었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15,000 돌파하고 16,000 돌파하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뒤늦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걸 돌파를 못하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고점에서 들어가면 물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이따가도 전략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고점 돌파해서 IT들이 너무너무 잘 간다. 그러면 그냥 장중에 하나도 주식 없다가 장중에 그냥 한 오후 2시만 사볼까? 그냥 단타 치면 바로 나와요, 이렇게 수익. 그러니까 IT로 들어가는 거는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단타는 나옵니다. 큰 수익 내는 거는 아니겠지만. 근데 IT가 가면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제약 업종이라든지 조선주라든지 그럼 걔네들은 안 가겠어요? 미국 시장이 16,000 가고 나스닥이 2만 가고 막 엄청나게 막 계속 올라간다 그러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3,000 가고 3,200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다른 애 다 가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IT는 좀 까다롭기 때문에 IT가 쉽게 되면 그때 가서 단타를 치든가 아니면 이안으로 IT보다 좀 더 다른 쪽에 눈을 돌려서 못 간 종목들을 단타를 치는 게 어떤가. 왜냐면 지금 뭐 그렇잖아요.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최근에서도 인공지능 로봇, 물론 IT긴 하지만 VR, XR, 메타버스 뭐 이런 쪽으로 움직였잖아요. 맥스트 같은 거 움직이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기억나시죠? 이것도 오랜만에 바닥에서 움직이니까 잡주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우량한 거는 제약바이오지만 어쨌든 잡주들이 좀 잘 움직이는 상황이 막 나오니까 굳이 IT주들을 고점에서 사줄 필요가 있을까? 굳이 고점에서 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심텍홀딩스.
지금 매수한 가격대를 보니까 3,770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굳이 이거를 왜 살까 힘들게 IT 참 까다로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떠 있는 상태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때 뭐 IT주 다 움직이니까 더 올라갈까 공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정이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미국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의 방향성을 봐야 됩니다. 좀 더 밀릴 수는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2,800원, 2,600원 뭐 이런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저점 매수,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가 되겠고 죽지는 않아요. 다시 미국 시장이 힘을 내고 나스닥이 고점 돌파하고 고점 돌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15,100 돌파하고 15,270 뭐 여기 돌파하고 그다음에 쪼쪽 신고점 16,000짜리 16,000 돌파하고 돌파할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돌파하게 될 겁니다. 이게 3개월 뒤에 할지 아니면 올 연말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돌파하게 되면 그때에서는 얘네들도 다 정신 차리고 움직일 텐데 그 전까지는 좀 까다롭게 움직이니까 고점이 있을 때만 안 사주면 되는데 일단 고점에 물린 거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냥 갖고 가세요. 힘들더라도 가져가면은 언젠가 올라올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심텍홀딩스 만나봤고요. 이번에 들어와 있는 종목으로는 제이스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2% 정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1,150원 선에서 현재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후공정 장비로 좀 시작을 해서요. 바이오 진단키트 장비, 물류, 로봇 등 이렇게 신사업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최근에는 2차 전지 영역까지 확대하면서 작년 11월에는 배터리셀 제조 공정 솔루션을 수주한 이력도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11,000원에 매수하셨고 15%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11,000원.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사신 자리가 딱 보니까 뭐에 걸리냐면 저항. 그 최근 1년 동안에서의 이거를 1년 아니네. 이거 뭐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샀다는 얘기인데 거꾸로 샀죠. 이거 차트를 거꾸로 돌려서 자, 차트를 거꾸로 돌립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 요런 데서 사는 거예요. 여기 사는 건데 거꾸로는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는 자리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로 내려오면은 일로 내려오면 이로 다 사야 되는 자리인데 근데 다시 또 거꾸로 돌리면 팔아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주식이 어렵냐면 남들 팔아야 되는 자리에서 사고 사야 될 자리에서 안 사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차트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되는데 어디 갔죠? 자, 거꾸로 보기 취소. 그래서 지금 남들 팔아야 되니까 딱 저항대에 샀기 때문에 이게 주식 가장 어렵게 하는 방법. 이러면 참 답답해요. 매매하기가. 다 11,000원에 물린 거는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 올라오면 파세요. 욕심내지 말고. 돌파가 돼도 파세요, 그냥. 왜냐면은 돌파 안 되고 또 떨어지면 또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팔았다가 매수 단가를 좀 낮춰서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8,000원에 맞추면 되는데 잘은 안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9,000원에서 한 번, 8,500원에서 한 번, 8,000원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면은 주식이 좀 쉬워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점에서 사면은 주식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요거는 11,000원 다시 올라오면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는 전략으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흐름 먼저 보실 거고요. 0.97% 상승하면서 3,65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 3,650원에 조금은 가까워지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요. 장중 흐름 끝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시장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전히 하락하는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0.56% 떨어지면서 2,54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모두 다 오늘은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2% 정도 추가로 밀리고 있는데요. 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을 좀 하회했고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 대비해서 44% 정도 크게 하락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3년 연속 고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은 체크해 볼 만한 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계속해서 하락하는 폭 넓혀가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저점을 좀 낮춰가고 있습니다. 1.1% 정도 밀리면서 87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HLB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보합 수준, 나머지는 모두 다 하락하는 흐름 유지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이 3.78%로 가장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10시 31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일단 양시장 모두 흐름은 하락하는 흐름 유지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방송 끝나면은 이제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공개 방송에서는 일단 시장 전략을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이안이 뭐냐면 방산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에너지 가스 관련주들, 그러니까 잡주죠. 잡주 개별 테마인데 시장의 주도 테마는 아닙니다. 그냥 시장이 어지러울 때 한 번씩 움직여주는 원래 그런 개별주인데 이 개별주들이 박스권 안에서 잘 움직여요. 근데 지금 이슈가 붙었잖아요. 차트도 지금 빅텍의 지금 거래량과 흐름을 봐서는 제가 아까도 돈 들어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방산주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리고 웃기지 않아요? 원래 빅텍도 11월 달에 한번 추천했던 종목이었고 그동안 잘 안 움직여갖고 고생하다가 엊그저께서도 급등해서 이제 수익으로 바뀐 종목이죠. 그리고 퍼스텍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별로 재미가 없었다가 그러니까 크게는 안 빠져서 걱정은 안 됐을 거예요. 이게 10% 이상 빠지진 않았어요, 이게. 그러다가 한 5% 빠졌다가 수익이 됐다가 또 5% 빠졌다가 그렇게 잔잔하게 움직이면서 있다가 이제 수익으로 바뀌고 올라와서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분들이 생기게 됐는데 지금 빅텍이 저게 튀게 되면 그리고 지금 튀기가 딱 좋은 타이밍이 됐잖아요. 북한과의 지금 북한 또 이제 또 아마 또 포 쏠 거고 또 뭐 할 거고 또 기사 나오면은 자, 어쨌든 방산주에 대해서 지금 돈들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거 한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방산주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따 공개 방송 때 잠시 뒤에 이거 방송 끝나고 하여튼 빅텍 잘 봐야 되고요. 퍼스텍 잘 봐야 되고 저 빅텍 저 날아다가기 시작하면 이제 퍼스텍 또 따라가겠죠. 휴니드, 한일 뭐죠? 한일 단조 뭐 이런 종목 스펙코 이런 종목도 차트하고 지금 패턴이 너무 좋아 보여서 이따가 공개 방송 끝나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들어오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폐역 종목이었었던 이제 가스 에너지 관련주들도 급등해서 사주지 마세요. IT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상태 사주지 마세요. 충분히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의 종목의 공략은 IT도 좋고 그다음에 뭐 가스 관련주도 그 외에도 다 좋습니다. 심지어 화장품들도 떨어져 있다 바닥에 있다 주워 담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A, B, C 테마를 잘 보자라 그랬죠. 그러면 A는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까지 포함, B는 바이오, C는 클린테크인데 오늘 또 보니까 또 탄소 배출권부터 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좋네요. 근데 요거는 저도 좀 두고 좀 보고 좀 연구 좀 해서 생각보다 지금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서 지금은 따라붙지 말고 미국 대선이 본격적 얘기가 나올 때에서부터 정책 얘기가 나올 때에서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나중에 공개 방송 잡아서 얘기하고 오늘은 어쨌든 방산주에 대해서 일단 저것들이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좋은 쪽으로. 그래서 방산주에 대한 얘기를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더 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바닥에서 아주 그냥 찔끔찔끔 움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왕따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안 깨지잖아요. 지금 시장 흔들리는 것 같아도
다른 애들 막 떨어진다고 지금 아마 힘들어하는 사람들 슬슬 고점에 어제 IT 움직일 것 같은 고점에 잡은 사람들 되게 힘들 겁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갔죠. 건들지 마라. 물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래서 딱 지금 예상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IT는 개인들이 물려가지고 던지는 타이밍에 그걸 다 받으면 되고 지금은 잡주 개별주들을 단타 치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은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한 공개 방송에 방산주 얘기랑 가스 에너지 관련주 얘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다. 자, 그러면 상담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은 딥노이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0.84% 정도 하락하면서 23,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뇌 동맥류를 진단하는 솔루션 딥뉴로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비급여로 의료 현장에서 사용이 좀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매출이 늘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우리 상담자님은 23,800원에 현재 매수하셨고 1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자, 시장이 아주 강하고 막 날아다니고 막 지수 막 폭등하고 있고 삼성전자 막 5% 폭등하고 카카오 10% 급등하고 네이버 막 상가 가려고 그러고 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 막 하여튼 폭등하고 있고 이러면은 지금 가격에서 쫓아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미국 시장도 지금 갑자기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떨어진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에서는 비싸게 살 필요가 없어요. 자, 종목 섹터는 좋습니다. 자, 딥노이드, 인공지능, 로봇, AI, 뭐 의료 AI 뭐 다 좋아. 다 좋은데 지금 저항대 부딪히죠. 그리고 지금 뭐 두산 로보틱가 폭등합니까? 뭐 삼성전자 폭등합니까? 아니면 로봇주 폭등이에요?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IT주들도 자, 그래도 한 번을 확인을 해볼게요. 아침에는 별로 폭등이 없었는데 그렇죠? 폭등이 없죠. 지금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쟤네들이. 카카오 하나 강한 거는 일단 보기는 좋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쟤네들도 지금 애매한 거예요. 물론 내일 이제 CPI 지수 발표 나오고 나서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너무 잘 잡히고 있다. 그래서 갑자기 파월 의장이 바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 3월이 아니다. 2월 달에 빨리 할 수도 있다. 한 5번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말 좋은 얘기 나오면 ITG 폭등하고 다 올라가겠죠. 그거 보고 사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얘기 안 나오고 얘네들이 또 두리뭉실하게 얘기해 놓으면 또 시장이 또 실망했다, 어쩐다 그러면은 이게 또 밀려요. 그럼 박스권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좋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좋은 얘기 나와서 미국 시장이 날아다니고 아까 얘기했던 미국 시장 고점 돌파하고 막 폭등하고 그러면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됩니다. 근데 아직 모르잖아요. 두리뭉실할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미국 시장 고점 돌파도 쉽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지금 파는 거예요, 그냥. 작전상 후퇴라고 그러죠. 섹터는 좋은데 조정받을 때 다시 제공약 복수하러 가자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금 애매하잖아요. 변곡점이 있고. 그래서 23,800원이나 뭐 600원이나 그 자리가 그 자리니까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거나 아니면 혹시나 이걸 돌파할 것 같은데 너무 아까운데 그러면 절반만 파세요. 그렇게 해서 조정받으면 결국은 시장이 또 다시 만들어지면서 3만 원은 갈 겁니다. 다시 올라갈 건 맞는데 지금 당장 빠지면 좀 속쓰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그 가격이나 그 가격이나 크게 지금 매수 가격에서 큰 차이가 없으니까 한번 팔았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뭐 IT 섹터들이 두리뭉실하게 움직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잡주들이 잘 갑니다. 어제는 메타버스, VR 이쪽에도 잘 갔는데 오늘은 뭐 가스 관련주, 어제도 가스 관련주 움직였고 뭐 해운 관련주들, 그다음에 지금 방산주들도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거 봐서 저것들도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드릴 테니까 방산주에서 관심 있거나 에너지 가스 관련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잠시 뒤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CPI 지수를 앞두고 일단은 관망세가 좀 짙은 모습인데요. 어떤 대응 전략 세워가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11시에 공개 방송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방송 중 동안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와 우리 시장 모두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매매를 한다면 바닥주, 패턴주 위주로 공략해 보시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은 대성산업, 매수가는 3,65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